군인연금의 경우 현행연금 중에 수령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연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만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반면 군인연금은 제대하는 즉시 바로 연금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연금을 받는 계급은 부사관은 최소 상사, 장교는 최소 소령이고 이들이 월급을 받는 즉시 탕진하지 않는 한 이들은 제대하는 순간 적어도 거주하는 집 등의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들이 20년을 채우고 퇴역한 이후 다른 일자리를 찾아 근무하더라도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부사관은 해당되지 않지만 장교의 경우 대령 이상부터는 군인연금과는 별개로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연금이 한 번 더 지급된답니다. 이러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고위 장교들만 편애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최소 연령이 38세 상사 전역가 되는 것인데 이러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군인연금을 받아 먹으며 살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준위 이상 계급에서 퇴임하면 막말로 연금 복권에 당첨된 것 그 이상의 연금을 수령합니다. 이러니 군인연금은 20년만 채우면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인해 빨리 고갈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다른 곳에서 끌어다가 군인연금을 지급하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연금과 함께 국가, 재정적자의 주범으로 꼽혀 공적연금 개혁의 대상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의 여론이 개혁 찬성에 쏠려있는 반면 군인연금은 개혁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군인은 계엄에 대한 책임 여부를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군인은 연금이라는 혜택을 받게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적은 이유는 일단 직업군인은 나라를 위해 헌신 및 희생하고 있다는 이미지와 전출을 비롯한 부대 이동에 따른 잦은 이사, 공무원과는 달리 해외여행도 사전에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고 보다 엄격한 군법의 통제를 받으며 북한의 도발을 대비한 잦은 야근과 밤샘 근무,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을, 혹서기에는 유격훈련 등 각종 여러가지 훈련들 이외에도 위험도 높은 다른 업무들까지 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장교 신분인 고위급 군인들은 이들이 주로 맡는 보직들의 특성상 고급 군사기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퇴역한 고위급 군인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반감을 가지고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시킬 수도 있어 국가 차원의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군사기밀 유출 위험에 대한 방어책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과 비교해도 좋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보다 높은 연금은 청춘과 일생을 군대에 묶여있다가 퇴역 후의 보상성이라는 인식이 많으며 자녀의 교육비 등 학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2016년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개혁 당시 군인연금은 제외되는 바람에 현재는 모든 연금들 통틀어 수혜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다행이라고 할 점은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군인연금은 개혁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까지 군인연금에 지불할 기여금을 3차례나 인상시키며 개혁해왔습니다. 가장 최근 개혁은 2013년 7월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 기여금 납부액을 기준소득월액의 7%로 향상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9%입니다. 타 공적연금에 비해 개혁한 지 가장 오래됐고 기여금 납부액도 공무원연금보다 낮은 점에서 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가장 큽니다. 참고로 군인연금기금은 이미 1973년에 고갈되었습니다. 6.25 전쟁 및 월남전 등 전투기간을 3배로 가산하면서 군인연금법 제정 직후부터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법 제정 이전에 복무기간을 소급 적용할 당시 기여금 및 부담금을 전액 면제시켜주는 등 기금 조성의 기회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과 10년 만에 기금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정년 보장도 충분히 안되는 직업군인에게서 계급 근속에 따른 연금, 즉시 지급이라는 장점을 빼앗아가면 간부 충원률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나마 남성들이 군대를 이왕 강제로 갈 거면 간부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초급 간부가 아직은 어느 정도 충원이 되겠지만 각각 신분별로 허리와 발을 담당해야 할 군 간부는 팍 줄어들 것이다. 근데 이러면 심각해지는 게 대위와 소령이면 중견급 실무자 직책으로 상급부대의 참모보직과 일선 지휘관들을 맡고 있고 중사와 상사면 전문 전투원, 현장 실무자 및 일선 부대 참모로 역할을 하고 있어 충원률이 바닥을 치게 된다면 병력 감축과 부대 간편으로도 감당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반 공무원 연금보다 높은 지급액과 전역 즉시 지급되는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군인연금도 다른 연금처럼 만 65세부터 지급하도록 바뀌게 된다면 군 장기 복무에 대한 큰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특히 2020년대인 현재의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기본 증경 자원인 병사들을 위주로 펼치려는 군 복지 정책과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하더라도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역을 하는 중견급 간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계엄 사태의 주인공이 된 군은 어떻게든 전체적인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군 연금 개혁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